안녕하세요. 이가피겨스의 신간 읽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볼 책의 제목은 식량위기 대한민국, 남제작 지음, 웨일북에서 22년 6월 20일에 출간하였습니다. 저자는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이자 농학자로서 정부의 기후 및 농업 관련 기구의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조언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기후위기의 결과로 우리나라에도 식량위기가 닥쳐올 것인데 왜 그런 과정이 생기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식량난 임박, 지구에 도대체 무슨 일이? 2장, 우리가 만들어온 기후위기의 발자취. 3장, 한국은 탄소 중립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4장, 식량 안보 없이 미래는 없다. 5장,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회는 아직 있다. 프롤로그를 잠깐 보면 기후는 변했다. IPCC는 산업화 시대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이 1.1도가 올랐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니면 아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사람들은 잘 모른다. 수억 명이 가뭄과 물 부족, 식량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위기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경고에도 무심하다. 먼 훗날 역사가들은 이 시대를 무엇이라 평가할까? 우리는 수많은 징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건을 어느 날 갑자기 닥친 것처럼 느낀다. 내가 살아온 시대에서 미래는 과거보다 더 나은 세상을 의미했다. 우리 자식들 세대 역시 같은 미래를 가질 수 있을까? 일본은 이미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한 자식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음 세대를 위한 밥그릇은 최소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야 기후위기를 지나 식량위기라는 혼돈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다. 결국 미래의 지속 가능성은 기후변화 시대에도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량은 그저 주어지는 것으로 쉽게 생각한다. 식량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의 농업에 대한 관심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 우리의 식탁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 다음 세대를 위한 식탁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쓴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일반인으로서 새롭게 알게 된 몇 가지 사실과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1.1도 상승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은 이미 1.8도가 올랐다. 지구의 많은 지역 역시 1.5도 이상 상승했다. 그리고 지구가 더워지면 지표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다는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는 반면에 육지는 빠르게 올라간다. 그러니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육지의 평균 기온은 IPCC가 예상한 지구 평균 기온보다 높은 것이 당연하다. 소위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5가지가 있는데 그중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불가능한 가장 이상적인 경제발전 경로를 전 세계가 택한 경우에도 2081년에서 2100년 사이에 평균 1.4도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5개 시나리오 중 가장 현실적인 목표로 생각되는 중간 경로를 택했을 때 2.7도가 상승한다. 이미 1.5도의 목표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2015년 파리 협약에서 합의한 파국을 막기 위한 2도도 가뿐히 넘는다. 저자는 1.1도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었던 이상기후들을 여러 가지로 열거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파리 협약에 따라서 2050년을 기준으로 지구 온도가 1.5도까지만 올라가도록 최선을 다해보자는 것입니다. 2021년에 우리 정부는 유엔에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약속했고, 그리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40%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메탄 서약이 있는데 2030년까지 메탄의 배출을 30% 줄이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들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환경운동가들은 우리나라를 기후악당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대기의 질은 OECD 국가 중 거의 꼴찌 그룹, 기후변화 대응 지수는 61개국 중 58위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한 약속을 못 지키면 특별한 제재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뢰를 잃게 되고 그것은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신뢰를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현재로서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인 1.5도 이내로 제한하면 2050년까지 기후로 인해 빈곤의 위험에 처하는 사람의 수를 2도 대비 수억 명까지 줄일 수 있다. 폭염과 열사병에 의한 영향뿐만 아니라 말라리아와 댕기열 같은 곤충매개로 인한 사망자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세계의 식량 안보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2도 이상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 아프리카 사헬 지역, 지중해, 중부 유럽, 남미 아마존, 서부와 남부 아프리카 등 이미 취약한 지역에서 식량 안보의 위험이 더 커진다. 단순히 숫자만 비교하면 2도의 세상이 1.5도의 세상보다 조금 더 나빠진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영구 동토층에는 대기보다 2배나 더 많은 탄소가 묻혀 있다. 극지방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 땅속의 유기물은 이산화탄소 또는 메탄으로 분해되어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 대기 중으로 배출된 온실가스는 다시 기온을 올리고 이는 다시 더 많은 영구 동토층이 해동되는 결과로 나타나면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증가한다. 그렇게 되면 기후변화를 가속화하는 기제로서 작용한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용어는 티핑 포인트다. 티핑 포인트는 작은 변화가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 몰아넣는 임계값을 의미한다. 그럼 지구 평균 기온이 얼마나 올라가야 티핑 포인트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을까? 아직은 의견이 분분하다. 2도가 올라가면 티핑 포인트를 촉발하는 방아쇠가 당겨진다고도 하고 1.5도도 위험하다는 의견도 있다. 티핑 포인트를 지나면 무슨 일이 생길까? 지구 평균 기온은 5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구가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오는 시기에 이 정도의 온도 상승이 있었다. 이때 생물종의 95%가 사라지는 세 번째 대멸종이 일어났다. 저자는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한 약속 2가지를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입니다. 산림의 소실을 주로 야기하는 토지 이용 변화,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의 산림들이 매우 늙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0%이고 식량 자급률은 46%입니다.
쌀의 자급률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곡물, 콩, 밀, 보리, 옥수수 등은 매우 취약합니다. 우선 곡물 수입의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작물은 기온이 올라가면 성장 속도가 일반적으로 빨라지는데 이것이 수확량을 줄어들게 하는 원인입니다.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식량의 감소는 결국 국제 분쟁으로 이어지고 국제 난민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노력으로 에너지를 적게 쓰고 육식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비행기 타는 여행을 줄이고 플라스틱을 쓰지 않고 물 사용량을 줄이고 제철 농산물과 로컬 푸드를 먹고 음식 쓰레기를 가능한 줄이는 식단을 짜고 이런 노력들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은 식품 공급망의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서 버려지는 식품을 줄이고 두 번째로는 농촌 경관에 어울리는 태양광을 디자인하고 설치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또 우리나라의 더 많은 기업들이 리백, 소위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겠다는 기업들이 늘어나야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국 농업을 이해하는 전문가들을 키워내야 하고 그리고 저탄소 산업기술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또한 미생물을 연구하는 많은 우수한 인재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노력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노력들이 쌓여서 모여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비범함에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기대해 봅니다. MZ 세대들이 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